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전정치연구소 정호진입니다. 2024년 11월 11일 월요일 정호진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현장을 다녀온 당사자이긴 한데요. 대한민국 정치권이 대단히 뜨겁습니다. 특히 이번 한 주가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7일 진행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명태균 씨의 소환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관련된 뒷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하고요. 아울러서 이 수능이 치러지는 날 정치권 대단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 우선 야당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그동안 여러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들을 총 묶었던 특검이 아니라 투포인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최근에 불거진 공천 개입 투포인트로 특검법을 추격하는 안을 상정할 예정이고요. 현재 임시 휴전 중인 국민의힘이 이날 한동훈 대표가 강하게 밀고 있는 특별감찰관 도입에 대한 의총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있고요. 바로 다음 날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단히 좀 드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야당이 힘을 합쳐서 세 번째 대한민국 헌정사에 거의 보기가 드문 유례이죠.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본회의 상정을 할 예정이고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과 관련돼서 과연 단일하게 의견을 모아서 정리를 할지에 대한 부분 이 또한도 귀추가 주목되는 정치 현안입니다. 아울러서 이재명 대표의 향후 정치 입지를 다지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언급됐던 사법 리스크 그 첫 번째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진행되는 정말 보기 드문 정치 일정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정호진의 브리핑 매주 월수금 오후 4시에 라이브로 편파TV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따끈따끈한 정말 뜨거운 뉴스를 함께 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정호진의 브리핑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JTBC가 단독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명태균 씨의 녹취록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이번 녹취록은 명태균 씨가 직접 육성으로 김건희 씨가 쫄아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공청 관련된 부분, 김건희가 개입됐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이 관련된 뉴스를 많이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간단하게 녹취에 나온 이 워딩을 좀 말씀을 드리고 브리핑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022년 7월 24일 7월 24일이면 대통령 취임하고 첫 해외 순방 갔다 오고 나서의 부분인데요. 명태균 씨가 뭐라고 얘기하면요. 김건희가 전화 와서 나 말고 다 터졌잖아. 지금 사고가 언론에 다 터져서 갔고 김건희가 쫄아갔고 명태균이가 김영선이 김건희 팔고 다니는데 하면서 물어본 거야. 김영선한테 라는 거였고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김건희가 유일하게 개입된 게 김영선이라 그거 들통날까 봐 지금 전전긍긍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입단속을 처음부터 시켰는데 김영선 의원이 그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2년 동안 시키는 대로 한데 그건 정신 차려야 돼. 어떻게 윤석열이 하고 김건희가 듣는데 점점점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정확하게 얘기가 김건희가 유일하게 개입된 게 김영선이라 들통날까 봐 지금 전전긍긍 쫄았다라는 것이 이 첫 번째 녹취였고요. 두 번째 녹취가 나옵니다. 두 번째 녹취는 올해 1월 3일 날 녹취된 것인데요. 이게 지금 성관위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된 이후 특히 그래서 성관위에 고발됐다라는 관련 보도가 나온 날인데요. 이게 뭐 X 처리가 많이 돼서 그런데 이 녹취의 핵심은 딱 그겁니다.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하고 약속 안 했나? 육선 될 때까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XX 같은 XE 진짜 지 그 알량한 욕심에 당선 딱 되더니 눈 X가 확 돌아가지고 XS 나한테 탁 태클 걸려고 그래 이런 부분이었고요. 여기서 또 웃긴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건진 법사가 공천 줬다더라. XX 미친 XE 나 내쫓으려고 공천 줬는데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건진 법사가 공천 줬대 라면서 대노하는 거고요. 이 1월 3일 녹취에 가장 대미를 장식하는 하이라이트가 이겁니다. 내가 여사하고 대통령 녹음하고 없었으면 그거 어쩔 뻔했노 라는 부분입니다. 여사하고 대통령의 녹취를 명태균 씨가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지금 어제 JTBC가 단독 보도한 녹취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종합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6월 1일 재보궐선거 창원의창 이 재보궐선거에 당선되게끔 했던 그 공천에 있어서는 김건희 씨가 개입됐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 씨가 이 공천 때문에 김영선 공천과 관련돼서는 김영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명태균 씨가 김영선, 김건희 얘기하고 다닌다라는 소문이 돌아서 직전에 해외 순방 나갔을 때 이러저러 구설수가 올라가서 빵빵빵 여러 문제 터지는데 지금 이것까지 터지면 어쩌냐 쫄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전긍긍했고요. 그래서 김건희 씨가 김영선 씨한테 연락을 취해가지고 이 얘기를 한 거를 지금 명태균 씨는 관련돼서 분노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이 있죠.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은 공천 개입과 관련돼서 부인을 했습니다. 특히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8일 9일 이어진 창원지검 검찰 소환 조사 직후 언론과 만난 브리핑에서도 공천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요 관련돼서는 뒤에서 좀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명태균 씨의 녹취록에서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김영선의 공천 개입이 혹시나 소문 날까봐 특히나 여기서 또 강조했던 게 입단속이에요. 김영선 입단속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입단속이 안 돼서 이게 소문 나서 들통 날까봐 김건희 씨가 전전긍긍하고 있더라. 쫄았다라는 부분들이 핵심입니다. 핵심. 근데 참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부분이 뭐냐면 지금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이 사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녹취가 있었고 특히 녹취뿐만 아니라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하는 속에서 수없이 많은 얘기를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대국민 기자회견 직후부터는 물론 그날 아침에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본인이라고 하면서 송구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난주 저희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나오셨을 때도 얘기했지만 본인이라는 주어가 등장하면서 선택지가 결정된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스탠스를 취하면서 지금 요 며칠 상간 입장을 180도 선회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공천 개입과 관련돼서 8, 9일 소환 조사를 마치고 나온 속에서는 기자들한테 강력하게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와 관련된 녹취록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뭐 어제 일단은 녹취록이 공개됐기 때문에 지금 명태균 씨는 이와 관련돼 가지고 어떠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한 가지 지금 뭐 건진 법사 얘기 나오고 계속 뭐 법사 얘기 나오는데요. 지금 뭐 이 녹취록의 상황을 보아하니 김영선 전 의원이 내가 덕본 사람은 건진법사다라고 하고 다니니까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쾌하고 분노했던 것 같아요. 불쾌하고 분노했던 것 같고 이 시점이 사실 뭐 둘이 갈라지는 시점 아니겠냐라고 많이 추정을 하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선관위 고발 조치했고 언론에 공개돼서 검찰로 이게 넘어간다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한 가지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선 씨가 했던 녹취가 있어요. 녹취가 있는데 김영선 씨가 예전에 그 녹취록에 뭐가 나오냐면 어찌됐던 명태균의 덕을 봤다 자기가.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그냥 다 감당하고 가려고 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요 녹취가 나왔던 것은 세비 반띵 관련돼 가지고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둘 사이의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명태균의 덕을 봤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해 주는 녹취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명태균 씨 또한도 지금 공천 개입은 부인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이라고 좀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쫄았고 소문날까 봐 전전긍긍, 입단속 이런 부분들의 정황을 봤을 때 여전히 지금 공천 개입과 관련돼서 김건희 씨가 그 중심에 놓여 있다라는 부분들은 현재까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바로 명태균 씨 관련된 부분인데요. 명태균 씨가 8일 9일 창원지검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돌았던 영상이 바로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9일 명태균 씨가 나오면서 기자들과의 주고받는 얘기 속에서 버럭 고함 지르고 난리를 치는 장면입니다. 저희 지금 현재 스튜디오 관계상 그 영상을 다시 보여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짤로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자,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많은 분들도 그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지금 모든 이 지금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돼서 본인의 녹취, 본인의 페이스북 특히나 언론에 공개된 이후 지금 한 달 반가량 명태균 씨가 각종 매체물을 가리지 않고 인터뷰를 하는 속에서 본인이 뱉었던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거의 다 지금 부정을 하면서 도리어 본인이 버럭하고 화내고 JTBC 특정 기자를 지정해가지고 거의 진짜 달겨들기 일보 직전의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 영상은 여러분들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봤을 때 몇 가지 지금 명태균 씨가 그날 답했던 부분에 대한 이제 반론 그리고 끝으로 이 사람이 어떤 결정,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 얘기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게 참 11월 7일부터 바뀌어진 명태균 씨의 스탠스인데요. 용산을 향해서 또 송구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송구하다. 그런데 그동안 상당히 나름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던 제가 봤을 때 명태균 씨가 경계했던 언론 매체가 딱 하나 있어요. 뉴스토마토예요. 뉴스토마토를 제외하고는 JTBC, MBC 여러 종편 방송까지 다 접촉을 했는데 느닷없이 이때부터는 언론을 향해서 버럭하면서 삿대질까지 하면서 목청을 드높였는데요. 일단은 세부적인 내용 한번 좀 들어가서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돼서 본인은 1원 한 장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벌어졌던 JTBC 기자와 공방을 벌어졌던 핵심적인 게 뭐였냐면 본인은 신용불량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하더라도 예를 들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거나 아니면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 대법 통장을 통해서 제3자의 통장을 통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하면서 신용불량자를 언급하자마자 그때부터 고성을 지르면서 막무가내식으로 나갔던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검찰이 계좌 추적팀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거는 명태균 씨도 강조를 했고요. 제가 봤을 때 1원 한 장 안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신용불량자에서 현금으로 받거나 다른 사람 명의 통장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지금 아마 학렬인가요? 이게 나온 게 있는데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가 지금 2억 넘게 지금 공천 대가로 돈을 줬고 그거 가지고 대선 여론조사 돌린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당시 돈을 건네준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가 이거는 공천 대가가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 관련돼서 검찰에도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돈의 흐름상 지금 계좌라든가 인터넷 뱅킹으로는 없지만 이미 관련돼서 대가성을 인정한 증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피해 나가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는 아마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돼서도 내가 실제로 받은 구체적인 증거물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도 해당 사항이 없고 이거는 강혜경과 김영선이 잘못했고 본인들이 이걸 헤쳐먹기 위해서 이랬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데요. 앞서 얘기했던 부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를 여기서 했죠. 공천 개입과 관련돼서 전면 부정하면서 명태균 씨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제가 그거를 그대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일반 국민들 대통령하고 여사하고 접촉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지 누구나 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의 표현을 하지 않냐. 그러면서 여기서 뭘 강조했냐면 누구나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김영선이죠. 나는 그러니까 그다음에 많은 국민들도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나는 그래서 김영선을 추천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대통령한테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까? 그거 누구나 못해요.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만. 거기서 일단은 좀 따져봅시다. 공천과 관련된 거는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없어요. 공천관리위원회 공관위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따져서 공천 관련돼 가지고 누구를 추천하려면 공관위 추천을 해요. 근데 사실 공관위 추천이라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힘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야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 일반 당원들이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이 내가 추천하고 싶은 사람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막 추천합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있어요. 이미 대통령의 육성이 나온 녹취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가 뭐라 그래요?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 그럽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아요.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공천과 관련돼서 확실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것도 대통령이 내가 김영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아니 뭐 누구나 추천할 수 있으면 앞으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국민신문고나 이런 데 그냥 추천해 주세요. 그렇게 열 건가요? 이거 거의 뭐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고요. 특히나 5월 9일 대통령의 육성이 나온 그날 당일날 또 녹취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다.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윤상현 끝이야. 끝났어.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랬는데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응? 뭐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지금 주워 담아야 돼요. 본인이 주워 담아야 돼요. 이유를 내다봤을 때 선택지는 이미 결정됐고 주워 담아야 되니까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합니까? 대통령이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일단 해달라고 한 거고 대통령이 그거 오케이 한 거예요. 김건희 씨 오케이. 그게 공천 개입이에요. 그게 공천 개입. 더군다나 대통령 같은 경우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소극적 의견 개진인지 적극적 의견 개진인지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이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해서 공관위가 갖고 왔는데 이 정도면 그냥 의견 개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예, 국민 상대로 말 같지 않은 소리 지금 명태균 씨가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논란의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9일날 검찰 소환 조사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이 이제 앞서 말했던 지금 공천 개입도 물어보고요. 그리고 청와대 이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명태균 씨가 하는 얘기 청와대 더 안 좋다느니 예전 사냥타 했더니 이런 말들이 많아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 누구나 의견 낼 수 있듯 수많은 사람이 하자는 의견의 한 부분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냥 누구나 추천할 수 있고요. 누구나 그냥 의견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대통령 부부에게 누구나 추천하고 누구나 의견 낼 수 있나요? 거듭 얘기하지만 이거는 가까운 사람 측근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청와대 이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그냥 의견을 냈다? 수많은 의견 중에 하나? 자, 과연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10월 15일 날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와 나왔던 텔레그램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명태균 씨 페이스북에 그때 뭐라고 김건희 씨가 답했어요? 그 유명한 우리 오빠 무식해서 용서해달라. 무식한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 그 텔레그램 내용에 김건희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 선생님의 의견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 명 선생님 의견 식견 이거다. 탁월하다. 자기가 장담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9일날 명태균 씨는 이거 웃긴 얘기잖아요. 그냥 의견일 뿐이다. 누구나 낼 수 있는 의견일 뿐이다라고 본인에 대한 부분들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본인이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했다가 이거를
아예 그냥 축소해버리는 부분이죠. 이거를 보고 국민들이 야 그냥 의견 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뭐 나도 한번 의견 내봐? 이런 생각하실 텐데 아무나 의견 못 내잖아요. 응? 이런 식으로 본인이 했던 말을 지금 뒤집고 있습니다. 왜 뒤집을까요, 여러분? 응? 왜 뒤집을까요? 자, 그리고 창원 산단도 물어봤어요. 자, 제가 참 창원 산단 관련해서 뭐랬냐고 하면 본인이 창원시한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와서 확인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버럭 화를 내요. 내가 땅 한 편 샀냐? 내 주변 사람 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있게도 한겨레가 단독 보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지난 5일 창원시청 국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창원시청 국장은요. 창원 산단 추진과 관련돼서 실무를 총괄했던 3급 담당자입니다. 제가 상급 확인해봤어요. 상급하면 꽤 높습니다. 이게 아마 정부기관 같은 경우는 실장급이 정도 되고요. 우리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부구청장, 예를 들어 제가 영등포 사는데 영등포 부구청장 정도가 상급이에요. 창원 산단 관련해서 총괄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명태균은 본인이 창원시에 제안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게 너무 좋았는지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이걸 확인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제안만 했을 뿐 공무원들이 지네들이 와서 알아서 한 거고 난 땅 한 평 안 샀다. 내 주변도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요. 이 지금 관련된 국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22년 11월 9일에 명 씨한테 현황 보고를 했대요. 현황 보고를 했는데 현황 보고를 했고 그리고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국토부 실사 현장 조사 다녀왔을 때 명 씨가 관련돼서 안내를 했어요. 근데 이 공무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민간인이면 이 사람이 미쳤다고 와가지고 민간인한테 창원 산단 이걸 보고를 합니까? 김영선 의원실 관계자로 알고 있어서 본인이 했다라는 거죠. 저 이 부분은 이해를 갑니다. 왜냐하면 해당 공무원들이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 주요 현안이 있을 때 보고하고 뭐 등등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공무원이 이 얘기를 합니다. 최초 입지 제안, 그다음에 부지 경계 협의까지 명태균과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냥 아무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냥 제안했는데 공무원이 와가지고 알아서 보고하고 등등했다? 말이 다른 거잖아요. 최초 입지 제안부터 그다음에 부지 경기까지 명태균과 다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더 웃긴 거는 뭐냐면 명씨 동업자가 산단 발표 전후로 해서 인근 토지를 약 9억 원가량 매입을 해요. 아까 내 주변에 누가 있냐 이게 내 주변에 나 때문에 땅 산 사람이 있냐인데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게 이미 보도가 됩니다. 땅도 9억 원가량 약 9억 원가량 이게 산 거죠. 이거 보면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창원시 이 창원 산단 관련된 부분과 명태균 씨가 2022년 7월에 있었던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때 본인이 직접 파업 현장 가서 대우조선해양 부사장으로부터 현장 관련된 브리핑 보고받고 버스하고 시찰했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도 이거 거의 유사한 부분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정확히 따지면 이때 당시에 김영선 의원실에 공식 직함이 없습니다. 공식 예를 들어 보좌관이라든가 비서관이라든가 이런 인턴 이거 아니에요. 어? 다시 말해 김영선 씨는 본부장 했는데 아무런 직함이 없이 자기가 사실은 뭔가의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국장도 이제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이 국장은 이제 뭐 김영선 의원실 관계자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까지 지금 창원시청 국장이 다 얘기를 한 거잖아요. 최초 입지 제안서부터 부지 경계까지 다 협의를 했는데 나는 지금 그냥 공무원들이 와서 한 거다. 난 그냥 일반 제안자고 와서 했고 땅 한 평도 안 샀고 내 주변에 누가 샀냐는데 이미 그것이 다 아니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9일날 검찰 조사를 맡고 나왔을 때는 이렇게 뻔뻔스러운 얘기를 거듭합니다. 심지어는 강혜경 씨한테 당신이 그러면 계속 얘기했던 녹취는 뭐냐 그랬더니 자기 그냥 너스랬던 거래. 너스레. 야, 이제 와서 너스레 들었다. 야 진짜 뭐 이렇게 국민들을 우습게 아는 건지 뭐 윤석열 정부 김건희 씨도 그렇지만 명태균 씨도 거의 그렇다. 종합해보면 좀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8일 방송 때 배상훈 프로파일러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대통령이 말이 가이드라인이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날 오전에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송구하다 얘기했고 대통령이 그날 모든 걸 다 부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 부인했기 때문에 나도 이거 그대로 따라가야 돼. 라는 부분들 본인의 선택지는 이미 결정된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부분이 이제 오늘 기사를 보니까 검찰이 구속을 할 가능성이 높다. 구속 검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구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이 사건을 마무리 지려면 명태균 씨는 정치자금 위반법 정도로만 엮어야 돼요. 지금 창원지검에 4명의 검사 투입해서 등등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거는요. 지금 공천 개입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이 부분은 관심이 없어요. 지금 계좌 추적된 과거 등등은 뭐냐면 정치자금법 수사로만 국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자금법 수사로 국한시키고 그리고 명태균을 일단은 집어넣어야지 페이스북을 쓸 수 있습니까? 언론사 기자들이랑 인터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명태균의 입과 손을 막아야 돼요. 그래야지 잠잠해진다. 지금 일단 나올 건 어느 정도 나왔어. 마지막 남은 거는 김건희 그러니까 김건희 육성 정도 이렇게 보는데 지금 뭐 명태균 씨 휴대폰 뭐 버렸다. 처남 줬는데 처남이 어디 대교 위에서 던졌다. 뭐 별의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명태균 씨 휴대폰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이런 녹취가 없는 휴대폰이라고 하잖아요. 깡통 휴대폰. 응? 다시 말해서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명태균을 이대로 근데 구속도 안 해? 그러면 가뜩이나 도이치모터스 무혐의에다가 명태균 대한민국을 지금 2달 가까이 드러났다 하고 거의 이제 사기꾼의 시정 잡혀갖고 여론 조작까지 했고 등등인데 아무 조치 안 해? 그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최소한의 조치를 해야 돼요. 최소한의 조치. 그리고 더 크게 터질 수 있는 지금은 숨겨진 정말 결정적인 키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 명태균이 갖고 있기 때문에 명태균을 일단은 집어넣어야지 본인들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근데 과연 이게 구속된다고 끝날까? 저는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너무나 녹취와 관련된 부분이 많고 오늘도 민주당이 또 깠어요. 녹취를. 이 여론 조작과 관련된 녹취를 깠고 이게 어디까지 갖고 있는지는 그쪽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으나 일단은 이 상황은 명태균을 구속시켜도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확실히 명태균 씨가 본인 스탠스를 180도 바꿨고 일정 정도 어느 정도 본인이 좀 고려를 하는 속에서 지금 대통령실의 가이드라인에 지금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여기서 끝날지 안 끝날지 이거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4시 27분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브리핑 드리는 마지막 뉴스입니다.